안녕하세요. 통통컬처 무비하인드 DK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연말 극장가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캐츠가 엄청난 혹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캐츠는 뮤지컬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세계 4대 뮤지컬로 인정받으면서 시대를 넘어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작인데요. 이번 영화는 이 원작 뮤지컬을 각색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2년 또 다른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영화화되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 영화를 연출한 톰 후퍼 감독이 이번 캐츠의 연출을 맡았고 또 우리나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옥주연이 캐츠의 주제곡 메모리의 유일한 공식 커버 주인공으로 선택되면서 더욱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이후 이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영화 캐츠가 왜 이렇게 혹평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뮤지컬 캐츠에서는 배우들이 고양이 분장을 하고 나오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분장을 하는 대신 CG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몸에 고양이 털과 꼬리를 합성한 건데요. 이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전혀 호감이 가지 않고 또 몰입되지 않아서 기묘하고 기괴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이 고양이 인간뿐만 아니라요, 생쥐 인간과 바퀴벌레 인간도 나오는데요. 듣기만 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보면 거기에다 거부감이 들게끔 고양이 인간이 바퀴벌레 인간을 잡아먹는 장면까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이 인간과 많이 닮을수록 호감이 가죠. 하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캐츠를 보면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는 캐츠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하지만 뮤지컬과 다르게 영화에 나오는 메모리에 큰 감동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리자벨라 역의 제니퍼 허드슨의 가창력 때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을 누가 흠잡을까요? 그렇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를 부르는 이 그리자벨라에게 감정이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그리자벨라의 분량 자체가 너무 적고요. 그녀에게 공감할 만한 사연이나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자벨라는 영화 초반부터 울먹이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왜 울먹였는지 전후 상황을 관객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나가던 그리자벨라가 왜 고양이 세계에서 버림받았는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대사 한두 줄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녀의 눈물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리자벨라가 메모리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노래 잘하네, 이런 느낌 외엔 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뮤지컬 캐츠는 T.S. 엘리엇의 우화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레미제라블과는 달리 서사가 뚜렷하지 않고 여러 고양이들의 각기 다른 스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고양이들의 춤과 노래를 생생하게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뮤지컬로서의 캐츠는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영화화된 캐츠는 CG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뮤지컬과 달리 비주얼부터 이질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죠. 스크린 속 영화는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춤과 노래의 매력을 따라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토리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영화만의 매력을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별다른 서사나 대사 없이 뮤지컬에서 보던 화려한 춤과 노래를 스크린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서 생생함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비주얼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닌, 그래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화화된 캐츠는 전형적인 뮤지컬의 영화에 잘못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캐츠의 영화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DK였습니다.